저는 시골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잠깐 일반 기업에 잠깐 가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서 적정기술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교사할 때도 원래 이런 에너지 적정기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적정기술이 저희 한 2000년대 중후반에 좀 붐이나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관심 갖고 그 적정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대안학교에서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일반 기업에 좀 갔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반 기업 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하는 건 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 쪽에서 이런 적정기술 하는 그룹이랑 좀 인연이 돼서 자원봉사 좀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같이 일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마침 서울로 좀 이렇게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창업도 했죠. 창업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2014년에 창업해서 조금 그 자충우돌 하다가 이 혁신파크가 생기면서 그 실험이 좀 더 활성화됐던 그런 한 4, 5년이었던 것 같아요. 핸즈는 그 역사적으로는 원래 저랑 같이 창업했던 이재열 선생님이 핸즈 그 적정기술 협동조합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 운동하는 걸 좀 만드셨는데 그 이름을 좀 따왔고요. 근데 다시 새롭게 그 회사를 바꾸면서 핸즈라는 이름 참 좋다. 우리 손으로 뭔가 그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핸즈라는 이름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용어들을 좀 만들었는데 우리가 적정기술을 하는 팀인데 적정기술 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마을 기술이라는 말을 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을 기술을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을 기술센터 핸즈라는 이름을 그때 창업했던 멤버들이 지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줄여서는 저희가 그냥 핸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여기 선정고등학교라고 은평에 있는 학교에 그 직업 체험하는 거 소개하러 다녀왔는데 이렇게 뭐 근처는 은평구, 좀 멀게는 뭐 서울 아니면 전국 이런 데에 에너지나 적정기술 관련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하는 프로젝트는 의미 있고 재밌게 하는 프로젝트는 그 국립공원 안에 이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보니까 막 아직 연탄 떼는 데도 있고요. 되게 에너지적으로 열악한 곳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좀 보급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 에너지공단이랑 그런 에너지 마을 만들기 컨설팅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도 저쪽 뭐 지리산 이런 데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어제는 그 윤중중학교라고 여의도에 있는 학교에 좀 갔었는데 거기는 그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랑 같이 학생들에게 이런 에너지 전환을 소개하는 수업을 한 25개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보다가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어제 처음 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직접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제는 별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아이들이 전지판 가지고 막 재밌게 또 실험을 하더라고요. 말은 좀 잘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 그 수업 마치고는 춘천 다녀왔어요. 춘천에 혁신센터인가 여기 그 벤치마킹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건조기 만들기 저녁 때 하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몇몇 사례를 좀 보여드린 게 뭐 서울시 그리고 여기 뭐 은평구 그다음에 다른 지역 뭐 이런 데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수업을 잘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 키트화한 걸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규모가 약간 가내수공업 규모라서 납품하는 것이 조금 지금 좀 버거운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운동한 에너지 전환 아니면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 6, 7년 정도 하니까 조금 일정은 바쁜데 제가 약간 좀 소진된다는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매너리즘에 좀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더 좀 공부를 하거나 좀 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뭔가를 남에게 전해주려면
새로운 좀 그 배움이나 성장이 좀 더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듭니다. 그게 좀 힘들고 다른 거는 오히려 혁신파크 와서 많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여기 네트워크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과제는 이제 저희 이제 5년차 되면 이제 여기 나가서 좀 공간 면에서도 좀 독립적으로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다음에는 잠깐 우리의 이런 그 모델이 제가 아까 뭐 컨설팅 이런 것도 좀 하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력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게 그 주력이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게 중단되니까 잠깐 그 어떻게 될지 그 헤매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도 그 저희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만들기는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키트들을 좀 개발했거든요.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좀 그런데 온라인으로 얘기한다는 게 약간 벽을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방법이 좀 생기고요. 뭐 그 채팅창을 통해서 뭐 퀴즈를 한다거나 그 학생들이 뭔가 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도 좀 찾아내고 또 저희는 좀 직접 만들기를 하니까 되게 어떤 아이들은 다 화면을 끄고 있는데 만들기 할 때는 자기가 만든 걸 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다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야, 우리 요 과정까지는 좀 마치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좀 배려하기도 하고 또 재미났던 거는 어떤 아이가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저희가 스위치 같은 부품이 있는데 그게 대면이었으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카메라에 들이대면서 야, 이걸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아이가 그걸 또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때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고 모든 게 좀 완벽해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에러가 나면 이거 좀 에러가 났다 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가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같이 기다려서 이렇게 이뤄내니까 그렇게 마친 수업도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수업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교사연수 같은 것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랑 교사연수도 지금 한 10개 교육청 정도랑 그걸 진행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이제 어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대면으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면 그래도 그 아이들의 요구나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대응이 가능하니까 대면이 좋긴 하지만 대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좀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저도 익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운상가에 있는 기술혁신랩이랑 거기랑도 저희가 한 여름부터 쭉 매년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올해는 그 수업을 매달 하다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뒷부분에 되니까 한 석 달 정도 해서 세 번째 거는 온라인으로 좀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재밌었던 게 다 지방에서 들어오셨어요. 뭐 통영에서 들어오시고 통영, 영천, 인천, 서울 그리고 원주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에 좀 소외를 느끼시는데 저희가 키트를 보내드리고 앞에 그 이론 강의하고 직접 만들어 보고 하면서 서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고 저기 지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사연수도 김해에 있는 학교랑도 그런 거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새롭게 이런 걸 이제 접하시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전에 해보신 분들이 뭐 의미가 있거나 뭐 재미가 있거나 라고 해서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구조를 좀 더 만들어내는 게 제가 좀 원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제 만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재밌었고요. 어제는 제가 그 전지판 가지고 실험하는데 어제는 1학년이랑 2, 3학년 수업했는데 1학년들 말 되게 잘 듣더라고요. 2, 3학년 말을 안 듣는데 얘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태양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였냐면 전지판을 가지고 그 햇빛에 가져가면 이렇게 뭐 발전이 되는 걸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는데 휴대폰 뒤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그 전지판 해가지고 뭔가를 작동시켜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애들 다 모여봐, 니들 휴대폰 다 꺼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은평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강의했는데 아이들이 그 잘 듣고 질문도 거기에 맞게 질문도 해주고 어떤 아이는 맨 마지막에 가면서 선생님 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재밌었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도 지금 여기 범준 군이 저랑 일하고 있는데요. 범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제가 근데 그때 사실 어땠냐면 제가 여기 서울혁신파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회사가 조금 초기라서 좀 불안정하고 멤버십이 잘 확립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로만 운영하면서 인원을 안 늘리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범준이가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준이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한번 좀 일해보고 괜찮으면 같이 좀 일해보자고 했는데 범준이가 한 달 일해본 다음에 제가 범준이도 좋다고 하고 저도 일하자고 해서 지금 4년째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살 넘었죠. 18살 때 와서. 그래서 그런 모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랑 와서 하는 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범준이의 사례를 예전에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오늘 같은 날도 보여줍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꼭 대학 가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보면은 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게 실제 연관됐을 때 뭐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뭐 에너지 제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이나 산업과도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런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술센터 hen즈에서 일하고 있는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대안학교에 다녔는데 적정기술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정기술을 알게 됐는데 좀 인과관계가 좀 복잡한데 여기 정혜원 대표님이 원래 대안교육에 몸담으셨던 분이시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여기 정혜원 대표님이 알고 계셔서 hen즈라는 단체가 있는데 너가 한번 가서 해보면서 배워보면 어떻겠냐 하셔서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워크숍을 많이 나갔어요. 워크숍 많이 나가서 학교들 많이 가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제 워크숍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로 납품을 많이 했는데 워크숍보다는 아무래도 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막 만드는 것보다는 안에서 앉아서 만드는 게 좀 더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나가서 워크숍 하는 게 더 재밌죠. 그게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애매한 건데 학교에 다닐 때는 되게 학생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hen즈 오고 교육을 하고 많이 다니면서 글쎄요, 좀 어른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그렇죠, 배운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와 같은 이제 그 대우라던가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이 이런 기분이셨구나. 말 안 들어서 참 답답하셨겠구나. 제가 말 잘 안 듣고 살았거든요. hen즈 자랑이요? 무슨 자랑을 하지? 제가 hen즈에 오고 나서 제가 모르고 있던, 제가 잘 자각을 하고 있지 않던 사실인데, 에너지, 제가 대안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태양광이나 에너지나 뭐 어떻게 정리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뭐
환경 관련해서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에너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작 그런 걸 접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단체, 예,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런 기회는 되게 그렇죠. 흔치 않다는 돌아보면 흔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그런 단체가 많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 이제 메이커랑 적정 기술이 뭐 어떻게 같고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것도 논란이 좀 있는데 메이커가 더 큰 범주라고 생각해요. 뭔가 만드는 사람. 저도 이제 내 손으로 뭔가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적정 기술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건 조금 더 목적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이런 만들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 재밌거나 신기하거나 하는 거 정도나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정도 뭐 이거 제가 아까 좀 메이커를 폄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뭐 전환되고 저장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생활과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그 적정 기술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거 하다 보면 저도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만들거나 뭐 납품하거나 이럴 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만들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그 의문에 좀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매너리즘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왜 만들지라는 질문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저는 뭐 재미여도 좋고 어떤 의미여도 좋은데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속 질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요건 태양 전지판이고요. 끝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LED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 전지판을 평소에 접해보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 이거 얼마짜리처럼 보이냐고. 오늘도 어떤 아이가 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만 원을 팔겠다 그랬는데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시중에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실내에서 이 정도로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은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 주변에 보면은 이런 뭐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에 대한 뭐 팩트 체크나 아니면 뭐 괴담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일을 하고요. 요게 LED는 요게 이제 LED인데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 소재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멀리에서 발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를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요거는 그 LED 스탠드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LED를 이용해서 작은 스탠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 그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스탠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공구 다루고 한 다음에 같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키트화해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약간은 좀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 있게 만들고 머리맡에 두고 쓸 수 있는 좀 가벼운 그리고 LED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스탠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는 사랑 측정기라고 해요. 사랑 측정기.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몸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초등학생이나 아까 고등학생도 살짝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게 뭐 터치 때문에 불이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전지판이 붙어 있고 안에 그 충전지가 들어 있고요.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LED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지판은 빛이 있을 때는 발전을 해요. 그 발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을 했다가 지금 전지판을 가리면 얘가 어둡다고 판단을 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정원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충전등, 태양광 충전등, 태양광 정원등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낮 동안에 에너지를 받았다가 밤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장치고요.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얘는 드라이버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고요. 얘는 글루건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초기에는 이것도 뭐 그 인두기라든지 납땜 이런 걸 했었는데 최근에 온라인 버전으로 바꾸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연결하고
글루건이 있으면 가장 작지만은 내 손으로 에너지 만들어 저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AA 충전지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햇빛으로 온전히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가지고 낮 동안에 햇빛에 내놓으면 얘를 가지고 충전했다가 밤에는 빼가지고 뭐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난감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내 손으로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라고 소개하는 아이템으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막 뭐 환경위기나 이런 거 하면서 좀 공포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좀 재미나게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고, 오늘도 만약에 날씨가 괜찮은 밖에 저희가 햇빛 분수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 분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에너지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재밌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48시간, 여러분은 지금 마이파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